그런데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는 거는요,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투표 직전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시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계속하고 있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당부터 같이 또 운영을 하고 국정도 같이 하고 미래도 같이 설계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이준석 후보께서 이길 수 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는데 그건 더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보다도 뭐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쪽으로 양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정은 물론이고 당도 함께 운영하자면서 본투표 직전까지도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성춘부 대변인. 예.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불씨 아직 본투표 전까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끝까지 알 수는 없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정치라는 것이 뭐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 한국 선거사에서도 항상 선거 막판, 투표 전날 뭐 이런 것들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거를 민주당이 뭐 단일화를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단일화 됐을 때가 뭐 두려웠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들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위협적인 변수라고 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협적이라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함이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명분도 없는 지금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이 탄핵에 반대했던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이런 측과는 할 수 없다, 단일화 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판에 그냥 이기기 위한 아니면은 뭐 좀 더 득표하기 위한 그런 명분 없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판, 그런 단일화에 대한 명분 없음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단일화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체 큰 선거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를 위한 회동 시도를 두고 김문수, 이준석 이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준비하던 중에 취소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 이준석 후보는 뭔가 잘못 전달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 끝없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를 두고 지금 일각에선 대선 이후 보수 지지층의 국민의힘이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좀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후회 없는 어떤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 어떤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필요합니다. 물론 단일화에 너무 매몰돼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슈에서 비껴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대선 열차는 출발해서 종착역하고 있는데 지금 단일화에 끝까지 노력을 하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노력들은 뭐 분명히 저는 평가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끝까지 6월 3일까지 이 색으로 넥타이색으로 지금 메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떠나서 지금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파 보수 심판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괴물 독재 국가 탄생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본인에 대한 어떤 제명은 이재명의 유신 내란 독재의 서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독재를 막는 이런 어떤 큰 어떤 명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도 이전보다는 효과를 떠나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넥타이 색깔로까지 간절함을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3자 구도로 끝까지 간다면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 때가 두 가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른바 저수지론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저수지 역할을 해서 이재명 후보로의 표 유입을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이 점을 좀 자극을 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을 거라고 보지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두 번째 걸 해야 돼요. 저수지로는 제가 볼 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 뭐 물론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라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지난번 그 토론회 때 그 성적 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준석 후보가 표를 빠지는 것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뭐 막아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거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저는 성과는 별로 없을 거지만 네. 사표가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내란 세력에 반발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를 저수지화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걸 막는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표 방지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부정을 하셨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게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해 주신 이 문제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긴 하거든요.